이름은 테니스 엘보라 하지만 팔꿈치 외측에 생겨 외상과염이라고 하는 병으로서 테니스와는 큰 상관은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 직업종으로든 집안일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간에 손목과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서는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서울나우병원에서 손과 손목, 팔꿈치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환 원장입니다. 증상을 말해줘 나우 시리즈 손과 손목, 팔꿈치 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48세 오땡땡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땡땡님. 안녕하세요. 48세 오땡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아프시다고요? 네,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오른쪽 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시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작년에 김장하고 나서 양쪽 팔꿈치가 좀 아팠는데 그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주사 한 번 맞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다시 아프더니 보름 정도 전부터는 너무 아파져서 팔을 쓸 수가 없었어요. 팔 한쪽이 힘이 빠진 것 같아서 물건도 놓칠 것 같고요.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최근 심하게 아프신 이후에 치료를 받아보셨을까요? 그때 주사 맞았던 병원에 가서 다시 주사를 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병원 원장님께서 팔꿈치 주사 맞은 지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맞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셨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물리치료는 너무 아파서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아픈 물리치료라 하시면 혹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아보신 건가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고 EW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뭉툭한 기계를 팔꿈치에 댔는데 뭔가 싸지는 것 같고 굉장히 아팠어요. 네, 말씀하신 것은 체외충격파 치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ESWT 치료라고도 많이 하죠. 네,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팔을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해서 편하게 이렇게 펴셨을 때 엄지손가락 쪽이 불편하실까요? 아니면 새끼손가락 쪽이 불편하실까요? 엄지손가락 쪽이 불편해요. 어떤 병원에선 엘보라고 하던데요.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서는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외상과염이라는 병이 가장 의심이 됩니다. 테니스 엘보요? 그냥 엘보가 아니고요. 전 테니스도 안 치는데. 엘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팔꿈치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일 뿐 특정 병명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팔꿈치 중에 엄지손가락 쪽을 바깥쪽 그리고 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는 것이 가장 흔한 게 외상과염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테니스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뿐입니다. 반대로 팔꿈치, 새끼손가락 쪽이 아픈 건 내상과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골프 엘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 이 병이 왜 생긴 걸까요? 테니스와 상관없다고 해도 전 운동도 안 해요. 이 병은 손목과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펴는 근육이 팔꿈치 뼈에 붙는 자리에서 생기는 염증으로 인한 변성이 생기는 병으로 대부분 손목과 손가락을 많이 쓰셔서 발생되는 병입니다.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전업주부라 특별히 힘을 쓰지도 않는데요. 꼭 힘쓰시는 일이 아니더라도 집안일이라던가 글씨를 많이 쓰신다거나 핸드폰을 한다거나 운전을 한다거나 하는 손목과 손가락을 많이 쓰시는 모든 동작이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빨래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전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초기의 치료는 소염제와 근이완제 같은 약물을 드시면서 손목과 손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외충격파 같은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물론 너무 아파서 치료를 중단하셨다고 하는데 체외충격파 치료가 원래 통증이 좀 있으나 환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치료를 지속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약물 치료나 다른 물리치료를 받으시다가 조금 나아지신 뒤에 체외충격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좋은 운동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주부가 집안일을 아예 안 할 수도 없는데 얼마나 덜 써야 할까요? 이러한 염증이 발생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발생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지만 보통은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이러한 자극이 점차 누적이 되다가 어떤 한도를 넘어서면서 증상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보통은 2에서 3개월 정도는 사용을 줄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쉽지 않네요. 저번에 주사 한 번에 싹 나았는데
그 치료를 또 받으면 안 될까요? 그 주사가 어떤 성분의 주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너무 자주 맞는 주사를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국소 주사는 단기적으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매우 좋아서 바로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변성된 조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치료는 없나요? 오른팔이라 못 쓰다 보니 너무 불편해요. 말씀 이미 드렸던 약물 복용이나 스트레칭, 물리치료 등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환자분마다 이러한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물론 염증을 줄이면서 손상된 조직을 복원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요. 그래서 주사 치료 등 전에는 초음파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느 힘줄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 있는지, 주변에 인대 등의 손상은 없는지, 또는 동반된 다른 병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감별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성분의 주사 치료를 할지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손빨래는 그만해야겠네요.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겠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중년의 남성 및 여성분들에게서 흔히 발생되는 질환인 테니스 엘보라는 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름은 테니스 엘보라 하지만 팔꿈치 외측에 생겨 외상과염이라고 하는 병으로서 테니스와는 큰 상관은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 직업종으로든 집안일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간에 손목과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서는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식과 약물치료, 스트레칭,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성 또는 염증의 정도가 심하거나 오래된 분들의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까지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 통증이 생기신 경우에는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고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